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천을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을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는가. 자, 실행력을 높이는 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하는 것을 이룬 모습을 상상하고 이득을 찾자. 자, 내가 뭔가를 이루고 행동하고 나서, 그죠? 원하는 걸 상상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득, 도움이 뭐가 될까? 내가 그걸 행동하고 나면,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실행 과정 속에서 겪게 될 문제의 대안을 찾자. 분명히 부딪히게 될 겁니다. 맞죠? 분명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목표를 아무리 세워도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행 과정에서 실패의 경험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분명한 것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지 않으려면, 아까 배웠죠? 포기하지 않으려면 실패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실패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자, 아까 했습니다. 실패를 뭐랬습니까? 실패는 뭐랬습니까? 실험이다 라고 했잖아요. 실패는 실험이다 라고 했고요. 또요. 실패는 다른 방법으로 도전하라는 단순한 의미다. 다른 방법으로 도전, 실험이다. 또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구나. 내가 좀 더 시간을 더 쏟으면 되겠다. 시간을 좀 더 남들보다 투자해야 되겠다. 맞죠? 그럼 또 다른 관점은, 내가 꿈이 남들보다 클 수도 있겠다. 실패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꿈이 크구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기회가 왔다. 자, 이번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걸 해보면서 또 새로운 걸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실행력을 위한 문제 해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거 배웠었죠. 그죠? 네. 자, 표도 제가, 종이로 나눠드렸습니다. 문제 인식, 문제 정의, 그 다음에 문제 해결책, 그 다음에 계획과 실천, 그 다음에, 자, 결과 검토. 자, 제일 중요한 건 문제 인식. 내가 어떤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못 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일까? 예를 들면 주식을 열심히 투자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와요. 뭔가 좀 괜찮은 원고를 쓰고 싶은데 베스트셀러가 안 돼요. 그럼 계속 분석을 해야 됩니다. 원인이 뭘까? 그죠? 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찾고 정의를 제대로 내리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해결책을 강구할 때 뭐가 필요한 거죠? 그 해결책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습니까? 에디슨이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새로운 지식을 요구할 뿐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만 내한테 또 주어지면 이 문제를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맞이했을 때 너무 당황해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지식이 없음을 탓해라 이 말이죠. 네. 자, 아무튼 지금 하는 일에 성과가 없다면 엉뚱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 문제를 못 푼 거예요. 못 풀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대중 앞에 떨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가 청중 앞에 서면 왜 자꾸 이렇게 긴장을 할까? 그럼 계속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용에 대한 준비가 안 돼서 깊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용 준비가 안 돼가지고 청중에게 전달할 내용이 없는 거하고요. 청중에게 전달할 내용이 많아요. 그럴 때 한번 서보세요. 내용 줄 게 많은데 긴장하는 거하고 이거 말하고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이거 끝나면 어떡하지? 이럴 때 하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게임 룰이 달라요. 자, 그래서 실행력을 위한 역산 스케줄링 했는데요. 한마디로 마지막을 먼저 보는 거죠. 전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성하고 싶은 목표와 데드라인을 설정하라.
목표 달성 과정의 중간 목표 데드라인을 설정하라. 목표 달성 관련된 첫 번째 일을 선택해서 실천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퓨처 셀프 뭐죠? 큰 꿈을 세우고 미래에 있는 큰 꿈을 세우고 오늘 하루 일과에 뭘 할 거를 세우라고 했죠. 예, 그러면 꿈, 세부적인 게 목표, 목적, 목표 세우면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에 실천, 이제 피드백 이렇게 쪼개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데드라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데드라인. 언제까지 이걸 하겠다. 이 데드라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계속 미뤄요. 언젠가는 할 거야. 언젠가는 할 거야. 언젠가는 할 거야. 끝나버립니다. 네. 자, 그래서 역상 스케줄링 또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 간다 마사노리라는 사람인데 99%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1%의 사람만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한마디 대부분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한다. 현재를 본다는 건 뭐예요? 현재의 내 모습은 뭐죠? 과거의 내 생각이에요. 과거의 내 생각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니까 어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되겠어? 이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뭐 돈 1억밖에 못 파는데 앞으로는 10억을 어떻게 모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를 크게 내가 지금까지 앞에서 대중 앞에서 벌벌 떨면서 말도 못했는데 내가 앞에서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1000명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가 눈이 맞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계속 놀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꿈을 세울 때는 과거를 좀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시고 미래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보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대비책을 만들자. 그러니까 대비책이 필요하겠죠. 플랜 B를 만들라는 거예요. 뭔가 안 될 시에. 자,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예상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대비책을 마련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IMF가 터졌을 때 IMF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 완전 무방비상.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그죠? 달러가 없어가지고 달러를 사들일 수 방법이 없어서 어땠습니까? 금을 모아가 팔아서 달러를 들어왔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달러요? 예, 엄청 많이 비추게 해놨습니다. 예, 그런 IMF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달러를 얼마나 비추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대비책을 항상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겪고 나면. 자, 그래서 플랜 B, 예측 가능성, 그죠? 통제 가능성, 생산성 이런 걸 고려하면서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돌발 사태 뭐가 있을까요?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해보고 통제 가능성, 대비책 수립할 수 있는 통제력 이걸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죠. 예를 들면 저는 사업할 때 이런 말 합니다. 예비비를 마련하라. 예비비를. 그러니까 항상 예비비는 뭡니까? 4개의 통장.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자기 관리를 잘하려면 4개의 통장을 관리를 해요. 첫 번째 월급 통장, 두 번째 생활비 통장, 세 번째 예비 통장, 네 번째 투자 통장, 저축 통장입니다. 자, 그러면 예비 통장은 어떻게 됩니까? 예비 통장 사람마다 다르겠죠?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내가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그걸 투자 통장, 적금 통장을 깨지 않아도 될 예비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으면 누구한테 손벌리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이 내렸는데 팔아야 돼.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비비가 없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아무튼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자, 공개적으로 꿈을 선언하면 효과가 좋은 게 뭡니까? 자, 실험을 했습니다. 심리학 스티브 헤이스라는 사람이 성적을 대학생들에게 공개한 거와 공개하지 않은 거. 자, 누가 성적이 좋아졌을까요? 예, 공개한 거예요. 성적을 내가 뭔가 나는 어떤 전과목 A 4점대를 넘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 성적을 자꾸 이제 이렇게 받을 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공개를 하니까 어때요? 더 열심히 그에 맞춰서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공개를 안 하면
대부분 이제 책임 소재가 없죠. 내가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선언할수록 실천력은 더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딸한테 들은 말 중에 아빠 그렇게 성공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더 열심히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절박한 이유를 찾자. 자, 실행력 높이는 절박한 이유. 여러분이 지금 벼랑 끝자락에 지금 딱 안착해 있어요. 자, 이럴 때 그 벼랑 끝에서 지금 앞으로 한 발만 더 뛰면 벼랑 끝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 벼랑 끝에 서가지고 있고 싶습니까? 벼랑 끝을 벗어나고 싶습니까? 벗어나고 싶죠. 예. 누군가가, 여러분 머리통에다가 권총을 딱 들이대고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책 그 내용을 지금 외우지 않으면 총 쏴 죽여빈다면 외울까요? 안 외울까요? 외웁니다. 자, 이건 너무 강한 절박함이지만, 스스로가 내가 절박함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절박함을 만들어 보고 있는가? 이 스피치를 배우러 오셨다면,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 가서 써먹겠노? 이런 거 하고, 나는 내가 이걸 반드시 배워가지고, 지금의 나의 모습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서 나는 몸값을 높이겠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절박한 이유. 이제 성진의 이유가 있으니까 절박하기도 합니다. 변화를 원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이유.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 그죠? 분명히 변화를 원하는데 실천은 안 해요. 뭔 이유일까요? 고통을 겪으면서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뭐가 문제죠? 예? 분명히 변화해요. 살 빼야지. 더럽게 안 빼요. 그죠? 나는 대중 앞에 서야지. 안 서요, 어디 가서. 나 책 좀 읽어야지. 안 읽어요. 운동 가야지 하면서 헬스장 끊어놓고 맨날 좋은 일 시켜요. 남 좋은 일. 자, 왜 변화가 일어나고 고통이 겪으면서도 그걸 안 할까요? 그 이유는 아직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더 충분히 고통스러워야 되고, 변화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 뭡니까? 바로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이유가 있으면 하게 되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간절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홀몸이 아니다. 제가 홀몸이 아니다라고 저를 지칭해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임신을 했습니까? 홀몸이 아니래요? 예? 제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런 홀몸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홀몸이 아니다라는 개념은 제 꿈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제 꿈이 세계 최고의 대중연설가고, 이 꿈을 통해서 대한민국 인성교육을 바로 세우자라는 게 제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대한민국 인성교육이 좋아지는데, 내가 시원찮게 대충 하면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제가 스스로 책임감을 내가 불어넣은 겁니까? 안 불어넣은 겁니까? 불어넣은 거예요. 내가 그냥 목표를 크게 세워가지고 내가 나에게 압박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도서관 하나는 내가 내 이름으로 해서 능력된다면 여러 곳에, 그죠? 카네기가 성공해서 도서관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을 많이, 내가 책 때문에 성공했으니까 그 책을 크게 성공했다면 그 책을 통해서 보답을 하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은 간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책을 잘 못 버립니다. 누구는 책을 잘 버리는다는데 책을 저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절박한 이유를 찾자. 자기 동기야. 자기 동기. 변화하지 못할 때 겪게 될 훗날의 고통 끌어당겨 스스로를 절박한 상황으로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가난하게 산다. 그죠? 빚쟁이가 된다. 그죠?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굽니까? 이 사람 니체네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것에 이르는 방법도 찾아낸다. 자, 또 이 말을 했죠. 니체가 뭐랬습니까? 죽일 수 없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 결국은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것에 이르는 방법도 한다. 자, 그럼 답 나왔네요. 왜 삽니까? 왜 사세요? 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답을 좀 해주세요. 왜 사십니까? 식물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뭔가 네. 식물에 대해서 뭔가 좀 연구를 해보고 뭔가 이쪽에 한번 뜻을 이루고 뭔가 하나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죠. 좋습니다. 왜 사십니까? 좀 난처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왜 사십니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을 때 참 곤란한 질문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살지? 돈 벌려고 사나? 먹고 살라고 사나? 가족들이랑 화목하게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사는 것 같다. 좋습니다. 네. 왜 삽니까? 박경식 씨. 행복하게 삽니까? 예. 그래서 미래가 행복할 거, 현재가 행복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미래가 행복할 것 같아야 행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죠? 자,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행복하게 살다 가려고. 태어난 김에 행복하게 살다 가려고.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태어난 김에 내가 태어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자, 네. 자, 제냐. 행복할 때는 행복해요? 예? 적당히 행복하면 안 되죠. 적당히 행복하면 안 되죠. 계속 행복해야 됩니다. 그럼 더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네. 지금 왜 삽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거라는 기대감이 살아갑니까? 네, 좋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와요. 죽다 못해 삽니다. 와요. 대신 살아줄랍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갑니다. 삶이 힘드니까요. 근데 삶이 힘들 때 또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리 힘들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뭔가 바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야 차이가 나는데 자꾸 생각과 행동을 똑같이 하면서 그 차이를 바꾸지 않으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꾸 미래는 행복해지겠대요. 미래는 성공하겠대요. 미래는 자유롭고 싶대요. 미래는 더 건강하게 살고 싶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사느냐 물으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행복, 성공, 자유,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걸 누리려면 내가 지금 무엇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절박한 이유를 찾아보자. 갑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깨닫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하면 뭐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슬퍼진다. 이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부하지 마, 책 보지 마라. 그러면요, 진짜 슬퍼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주 오래된 한 십몇 년 전부터 대학 학생들 가르치면서 공부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이 질문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는 공부가 참 재밌는데 여러분 그렇게 재미없죠? 이렇게 이제 서두를 까는데 진짜 공부가 재밌어서 제가 한 말인데 좀 놀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학생도 있긴 있거든요. 공부가 진짜 재밌다고 느끼는 순간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게 됐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생각해 봤을 때는 되돌아보니까 제가 서점에 근무하면서 내가 이 길로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이 분야를 내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걸 알아갈 때예요. 다 알아갈 때. 네, 리더십을 전공해서 그 리더십이 뭔지를 알아갈 때 그때의 그 희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변화를 이끌어낼까?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다른 사람은 시간이 좀 덜 걸리면서 빠른 변화를 이끌어낼까? 이게 제 남은 숙제입니다. 그러려면 실천력을 기르려면 내가 어떤 동기를 유발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가?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변화가 빠를까?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 할 수 없는 수많은 핑계를 대는 사람하고 해야만 하는 한 가지의 절실한 이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핑계가 5만 가지가 됩니다. 맞죠?
근데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해야 됩니다. 왜 아침 그리 일찍 일어납니까? 그러면요. 내가 왜 일찍 일어나요? 왜? 5만 가지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았어요. 별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자, 자기 동기화 3단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바꾸고 싶은 습관이나 실천하고자 하는 결심 한 가지를 찾아본다. 자, 있습니까? 바꾸고 싶은 습관. 변하지 않을 때 겪게 될 끔찍한 상황을 생성한다. 자, 보실까요? 뭐가 있을까요? 결심을 실천했을 때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 상상해서 액션 플랜을 세운다. 자, 예를 들면 저는 바꾸고 싶은 습관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SNS에 글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글 쓰는 게 아니고 이 셀프 코칭을 홍보하는 거 이게 참 싫더라고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괜히 뭔가 없는 걸 과대 포장하는 느낌도 들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닭살도 돋고. 그래서 알아서 그냥 찾아오기를 바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알고 찾아옵니까? 일단 나를 알리는 것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알리자 해서 이제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맡기니까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조금만 공부해 보니까 요즘에 미리 캠퍼스 이걸 내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회원제로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하니까 그 툴을 다 이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주고 이제 유료화 시켜 놓으니까 전단지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제. 이거 뭐 훨씬 더 예쁘게 꾸며서 나를 홍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유료로 구독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저는 꾸준히 실천하겠다. 이걸 제가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이거 남살스럽게 이걸 뭐 계속 찍어 올려 이랬는데 이것도 한번 꾸준히 해보자. 자, 이렇게 광고하는 거 이제 홍보죠. 홍보하는 거 유튜브 뭔가 자료 올리는 거를 저는 꾸준히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끔찍하게 하는 상황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가 책을 100권까지 썼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김상은을 모른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책을 100권까지 썼는데도 아직 김상은을 모른다. 지금 생각이 약간 정신이 번쩍합니다. 그죠?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작가구나. 저 사람이 강의하는 사람이 지금 알아줘야 되는데 못 알아줄까봐.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물론 뭐 남이 알아주는 게 다는 아니지만 자, 그랬을 때 내가 실전사항, 그쵸? 액션 플랜. 저는 공개를 많이 합니다. 저는 언제까지 책 쓸 겁니다. 뭐 책 냅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행을 옮기게 되는 것 같아요. 3.1절 날 이렇게 연휴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할까? 그래서 지금 여행을 가기로 지금 계획은 잡아놨는데 지금 어디를 갈지 지금 조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전라도를 잡았다가 전라도보다는 강릉, 울진 쪽으로 가볼까?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소를 정해야 숙소를 정하기 때문에 좀 며칠 안 남아서 아무튼 그런 걸 딱 세우면 이게 딱 먼저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행에 옮기다 보니까 한 번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인데요. 제주도를 이렇게 가족, 친구들하고 개모임을 했어요. 제주도를 잡았습니다. 50 몇 평짜리를 잡았는데 다 들떴습니다. 제주도 간다고. 그런데 한 집이 제주도 갔다는데라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주도 누가 안 갔나? 그죠? 우리도 갔거든. 그래서 근데 가기로 해놓고 안 간대요. 그래서 또 한 집, 그 집이 안 가니까 또 좀 있다가 또 안 간대요. 또 한 집이. 그럼 다섯 팀 중에 세 팀이 가자 그러면. 가자 했는데 또 좀 있다가 또 못 간 일이 생긴 거예요. 2명이 남은 거예요. 다섯 팀 중에 세 팀이 못 가고 2팀이 가려니까 도저히 50평짜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미안하더라. 그죠? 이걸 2팀이 쓰기에는. 그래서 이걸 방을 좀 작은 걸 바꾸든지 아니면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리하다가 그냥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럼 나는 간다 이랬거든요. 너희들은 안 갈 거야. 나는 간다. 하고 이제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방도 없는 거예요. 방도 없고 더 없는 건 뭔지 아세요? 방에 없는 건 그 둘째치고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용기 내 그냥 갔으면 되는데 방이 없다 하니까 뭐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는 적고 뭐 어디 갑니까? 그만 설악산에도 가자. 해가 설악산도 역시 방이 없어요. 방이 없었어요. 예, 안 돼가지고 너무 급하게 하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무조건 우리는 간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낮이었어요. 일요일인가. 아들 딸이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도는 못 간다는데? 그래? 그래서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뭐 이렇게 뭐 1학년쯤 된 그런 나이였어요. 근데 이따가 근데 아빠가 설악산을 간다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에 그 다음 말이 제 딸인지 아들인지 뭐라고 했냐면 딱 이 말이었어요. 아빠는 약속을 지키잖아. 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뭘 한번 하면 그 약속을 지키니까 어디든 가겠지. 이걸 한 거죠. 그 말이 딱 들리더라고요. 저 말을 다시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내가 평생 크면서 저 말을 다시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말을 계속 실천하거든요. 뭘 하자 하면 추진력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고요. 또 각자 또 여러분의 생각을 또 잠깐 또 들어봐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실행력, 아무리 생각하고 마음 먹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 실행해서 좋은 습관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실행을 한 주 동안 꼭 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점 꼭 명심하시고 또 한 주 열심히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